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현의 길이를 물어보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이나 접선의 길이를 물어본다던가 그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각 개념마다 뭘 물어볼지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 아, 이거 또 나왔네. 아, 이거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이제 현의 길이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거야. 현의 길이. 정말 간단하거든. 피타고라스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지, 그지? 그때 요 직선하고 만난대요. 만나는데 그때 생기는 현이래. 현이 생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한 점이 아니라. 그때 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해보래.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림은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원을 이렇게 그려서 중심이 지금 0,0이잖아. 0,0. 0,0. 반지름은 2고. 근데 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기울기가 1이니까 한 요 정도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생기는 현이라고 하면 이 교점 두 개를 이은 요 선분을 내가 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현의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 2래요. 2. 길이가. 얘가 2래. 길이가 2래.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반지름과 현의 길이의 절반을 뭐 하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고. 그럼 너무 쉽게 풀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 현의 길이가 2등분 된다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오니까 바로 2등분을 시켜버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은 지금 여기가 R제곱짜리잖아. R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2겠죠. 그러면 여기가 2인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1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몇이겠어? 루트 3이 되겠지.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다라는 거. 아,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중심 0,0에서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으로서 표현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또 표현하면 x-y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몇이 돼야 된다고? 루트 3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버리면 루트 분의 절대값 한번 이렇게 때려주시고요. 이 안에 이제 넣을 겁니다. 분모에는 얘네들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오니까 2가 오겠지 당연히. 이렇게 2가 올 거고 분자는 요 0,0을 그대로 대입한 식의 값을 쓰는 거야. 그러면 K가 되겠죠. 이렇게. K. 그래서 절대값 K가 몇이 나오냐면 절대값 K는 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변 루트 2를 곱해보면. 그래서 그때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지금 거리가 루트 3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요쪽에도 있지만 요 반대쪽에도 요렇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나오지. 요쪽으로 루트 3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도 루트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온 K값 두 개가 의미가 뭐냐면 요때 요 위에 있는 직선이 K값이 더 큰 경우겠죠. Y좌표에 더 크니까. X 플러스 루트 6 요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밑에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k 값이 당연히 두 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답을 구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공부야. 확인을 해봐야 돼. 도형 문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수학 문제는 다 똑같아. 무조건 확인을 해보세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시험에서는 그게 힘들지만 공부하고 연습할 때는 그런 게 다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뭘 물어본다 그랬냐면 거리의 어떤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랬거든.
거리의 최대 최소. 그러면 최대가 되는 점과 최소가 되는 점의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위치를 내가 알려줄 거야. 한번 보세요. 지금 원이 하나 있고 원위의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 그럼 봐봐. 얘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유추하고 들어갈 수 있어. 이 문제에서 확인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즉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면 지금 원위의 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가 나오겠지. 근데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무조건 0이 됩니다. 무조건 0이 돼요. 왜 0이 되냐? 이거 만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원위의 점을 내가 이 교점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0이겠죠. 직선 위의 점인데.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당연히 0이 될 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질문하지는 않았겠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직선은 분명히 이 원하고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거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볼게. x제곱에 플러스 6x 만들고 한 칸 띄고요. 얘도 y제곱에 마이너스 8y 쓰고 띄고 요거 상수항 우변으로 넘겨줘. 그럼 마이너스 9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완전제곱식 만든다 그랬잖아요. 완전제곱식을. 그 완전제곱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요놈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돼. 9 더해주고 여기도 9를 더해줘. 마찬가지로 여기도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요놈의 반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16을 더해줘야 되거든. 16을 이렇게요. 그러면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나오고 우변은 이제 어떻게 돼? 요 9가 소거가 되니까 이제 16이 되겠죠. 16. 그 원에 대한 정보는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야. 원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고 중심이 마이너스 3,4거든. 근데 반지름이 이런 데다 그려볼까? 반지름이 지금 4야. 반지름 4. 그런 원이야, 얘가. 얘가 그런 원인데 지금 요 직선을 한번 볼까? 요 직선. 얘 길이가 양수거든? 근데 어떻게 그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선은 위치관계부터 파악을 좀 해볼 거야. 위치관계부터. 뭐부터 파악해야 돼?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럼 거리를 구해보니까 거리 D는 루트 절대값 이렇게 먼저 써두시고요. 루트 안에는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온다 그랬잖아. 그럼 3의 제곱, 4의 제곱의 합이니까 25가 되겠지. 그 다음 분자는 마이너스 3,4를 여기다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분모가 5고 분자가 어디 보자 35 이렇게 돼요. 그럼 5분의 35잖아. 그럼 7 나온다고. 봐봐. 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데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7인 직선이야. 그럼 얘가 4니까 7은 요만큼 돼 있잖아요. 그럼 직선이 요런 데 있는 거야. 지금 만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만나질 않는다. 그래서 만나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자세하게는 안 그릴게.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거 막 그립니다. 만나지 않게요. 그러면 지금 원위의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수를 파악을 해볼 건데 내가 몇 개 그려볼 거야. 한번 봐봐. 요 위의 점이라고 요 점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합니다.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짧은 거리. 여기서 이렇게 이 선의 길이가 거리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런 거리가 아니야. 그건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 그 최단 거리가 뭐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립니다. 수선, 수직인 선분. 이렇게 그려. 그때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한다고. 항상 최단 거리를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좀 지웁시다. 아무튼 요 길이가 지금 이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야. 또 다른 점도 해볼까요? 뭐 요런 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을 내리겠지, 이렇게. 그때 요 선분의 길이가, 수선의 길이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점들 중에서 그 거리가 제일 짧고 긴 데가 어디냐라는 거지. 그게 기준이 얘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중심을 지나면서 요 직선에 수선을 그릴 거야. 수직인 직선을 그릴게, 그냥.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 두 개가 얘가 거리가 최소인 점이고 요때 요 반대쪽에 있는 요 교점이 거리가 최대인 점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잖아. 제일 멀리 보이고 얘가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상당히 간단하거든. 봐봐. 지금 예를 보면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아까 여기서 7이라고 구했거든, 내가. 7이라고 구했어. 그런데 요 중심에서 요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반지름이잖아. 여기 4야. 또 여기도 4야. 다 4야. 그럼 이제 봐봐라. 그러면 최대값부터 구해볼까?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 이 길이. 그러면 요 수선의 발이라고 하지. 이런 점을 수선의 발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7이고 거기에서부터 요 원의 점까지의 거리가 4니까 최대값은 7 더하기 4, 즉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만 봐도.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어떠냐? 이 최소값은 요 길이가 7이야. 근데 요 중심에서부터 이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4야. 그러면 요 길이는 요 7에서 4를 뺀 게 되겠지. 그래서 길이가 즉 3이 나오는 거예요. 3. 그래서 최대값은 11, 최대값이 11, 최소값이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의 곱을 얘기하면 이제 33이 되는 거죠. 33.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문제집 같은 데는 최대값은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최소값은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돼 있거든. 근데 뭐 정리해 놓은 거 외워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한 번씩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계속 그려봐야 돼. 그려보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스스로 납득이 되고 느껴야 돼.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수학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지? 그냥 단순히 외워서 적용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쁜 공부법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그림도 그려가면서 특히나 이번 공통수학2는 거의 도형 함수 파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 함수 파트들이니까 그려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법과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굉장히 중요하거든. 접선의 방정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쓰여요.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과 문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